자, 해볼까요, 여러분? 자, 요번에는 법령 조문인데, 법지문은 여러분들도 굉장히 헷갈리죠? 그래서 내용이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같은 말이 뭐 될 뿐이야? 반복될 뿐인데, 반복된다는 걸 느끼려면 일단 쪼개야 돼. 알았지, 얘들아? 민준이가 선생님 얼굴 볼 때, 선생님 얼굴 미남형이야? 아니면 추남형이야? 그렇지, 고마워, 민준아. 너도 그래. 근데 중요한 거는 자세히 봐야 돼. 부분적으로 보면 미남형이야, 추남형이야. 더 미남이지, 그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세히 봐야 아름다운 거야. 알겠지? 자,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밑줄 쳐놓고 천천히. 법령의 조문은 끊어. 대개 A에 해당하면 끊어. B를 해야 한다처럼 끊어. 요건과 효과로 구성된 조건문으로 규정된다. 맞죠? 정리해봅시다, 여러분. 자, 그럼 법령의 조문이니까 법령이라고 쓸게요, 그냥. 자, 법령이라고 하는 건 A 하면 뭐 한다? B 해야 한다. 그럼 얘들아, 요걸 뭐라고 부르고? 요건이라고 부르고, 요거는 뭐라고 부를까, 얘들아? 효과라고 부른다. 맞습니까, 여러분? 잘했어. 요건과 뭐다? 효과다. 됐죠? 됐죠? 자, 그럼 물어봅시다. 물건을 훔치면 사형. 그지? 이 얘기지? 요건과 뭐다? 효과다. 40분 수업하면 휴식. 이런 식으로. 알겠지? 요건과 효과야. 알았어. 지켜볼게. 근데 얘들아, 선생님이 진짜 농담이 아니고 하나라도 더 얘기해주고 싶어서 그래. 진짜로. 니네 일주일에 한 번 선생님 수업 들으러 오는데 막 선생님이 설렁설렁하고 수업하면 솔직히 좀 기분 안 좋잖아. 근데 난 너희들 수업할 때 이렇게 눈빛 반짝반짝 하면서 하면 이뻐갖고 더 하려고 하는 거야. 40분 할게. 자, 보자. 아이고, 그렇게 쉬는 게 좋을까? 아이고, 이놈 새끼들. 엄마 아빠는 울어, 이놈들아. 그러면, 자, 하지만 그 요건과 효과가 항상 뭐 한 건 아니다? 이리적인 건 아니다. 이리적에다 동그라미 빵 쳐볼까? 그럼 얘들아, 질문 한번 던져볼게. 이 요건과 효과가 항상 뭐 한 건 아니래? 이리적인 건 아니래. 그럼 칠판 좀 봐봐. 이리적이 뭐야? 몰라요? 그래봐. 모른다는 얘기야. 쉽게 말하면 이리적이라는 말 자체를 학생들이 몰라. 그러면 이제부터 이 이리적이라는 말과 무슨 말이 있거나 같은 말이 있거나 무슨 말이 있을까? 반대말이 있어서 이 단어의 뜻을 알려준단 말이야. 이게 능력이라고, 이게. 세 말 이해돼? 자, 그럼 계속 읽어볼게. 법조문에는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 그 상황에 맞는 진정한 의미가 파악되는 불확정 개념이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불확정 세번 빵 치는 거야. 알았잖아, 이제. 그럼 이리적은 뭐야? 확정이야. 이제 이해돼, 얘들아? 자, 그럼 물어보자. 자, 그럼 어떤 요건이 되면 무조건 이 효과가 나오는 거야? 아니면 불확정적인 거야? 불확정적인 거야. 그러니까 어떤 요건에 따라서 효과도 달라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리적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생각하면 돼? 확정적이지 않다. 그럼 어떤 요건은 무조건 이거여야 돼 라는 효과가 있다, 없다? 없다. 어떨 때는 이렇고 어떨 때는 저럴 수 있다. 즉 무슨 적이다? 불확정이다. 자, 계속 갑니다. 계속 설명합니다. 이제 개인 간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민법에서는 세모의 개념이 사용된 예로, 선생님이 지금 세모 계속 얘기하죠?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감액에다 세모. 그럼 얘들아, 확정하는 거야? 바뀌는 거야? 바뀌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이 감액이라는 단어에다 세모를 친 거야, 지금. 그럼 결과적으로 손해배상액이 정해져 있는 거야? 불확정적인 거야? 불확정적인 거야. 불확정적이다라는 말을 감액이라는 말로 바꾼 거야. 제 말 이해돼요, 여러분? 여러분 자동차 사러 갔는데 3천만 원이래. 근데 무조건 3천만 원이면 이건 확정이지. 근데 가가지고 막 이렇게 좀 얘기도 좀 해보고 좀 깎아달라고 하면 깎을 수도 있어, 없어? 있지. 그럼 이건 뭐야? 불확정적인 거야. 이해되죠? 자, 계속 갑니다. 조문을 넣을 수 있다. 이때 법원은 요건과 효과를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다. 쌤 봐. 재량을 다른 말로 바꿔봐. 감액할 수 있다고. 다른 말로 바꿔봐. 불확정적이라고.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들아? 자, 그럼 법률과 요건은 얘들아 정리됐다. 계속 뭐야? 불확정이네. 맞지? 자, 다시 말하면 뭐 할 수 있다? 감액할 수 있다고. 다른 말로 뭐 할 수 있다?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이해됐나요, 여러분? 계속 같은 말을 바꿔놓고 반복하는 거야. 내 말 이해됐나요? 네. 선생님 보세요. 아유, 그거 저기 판사님이 재량껏 하세요. 그 선생님이 감액하세요. 그거 불확정적인 겁니다. 똑같은 말이라고. 이해돼? 자, 계속 갑니다. 그 다음 갈게요. 손해배상 예정액은, 이 문장 잘 읽어야 돼. 손해배상 예정액은 끊어볼게. 위약금의 일종이며 얼마나 못되게 썼어.
자, 이거 원래 이렇게 써야봤지. 위약금의 일종으로 손해배상 예정액이 있다. 이러면 쉬워 안 쉬워? 쉽지. 손해배상 예정액은 위약금의 일종이 돼. 앞뒤를 바꿔버렸지. 그럼 물어볼게. 위약금이 커? 손해배상이 커? 위약금이 큰 거야. 위약금 중에서 뭐가 있는 거야? 손해배상 예정액이 있는 거야. 내 말 이해돼, 얘들아? 자, 그러면 손해배상 예정액은 뭐의 일종이야? 위약금의 일종이야. 자, 그런데 그 다음 봐봐. 일종이며 계약 위반에 대한 제재인 위약벌도 위약금에 속한대. 그럼 위약금은 두 개가 있네. 하나는 뭐고? 손해배상 예정액이고 또 하나는 뭐야? 위약벌이네. 맞지, 얘들아? 그럼 쌤 봐봐. 이거 두 개 딱 쓰는 순간 쌤 봐봐. 느낌 팍 오지? 이 눈치 깐 애들은 진짜 잘 읽는 거야. 얘가 확정이야. 그럼 얘는 뭘까? 불확정이야. 얘가 불확정이야. 그럼 얘는 뭘까? 확정이야. 예를 드는 거야. 예를. 봐봐. 뭐라고 되어 있나 봐봐. 위약금의 성격이 둘 중 무엇인지 증명되지 않으면 뭐로 다룬다?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다룬다. 여기 고치면 봐야 돼. 연필 들고. 어이 착해. 그렇지. 출발. 자, 그러면 손해배상 예정액하고 위약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이건지 구분이 안 되면 예로 본대. 자, 갑니다. 채무자의 잘못으로 계약 내용이 실현되지 못해 계약 위반이 발생하면 이로 인해 손해를 입은 채권자가 손해 액수를 증명해야 그 액수만큼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내가 얼마 손해받는지를 얘기해야 돌려받을 거 아니야. 그러나 손해배상 예정액이 정해져 있었다면 채권자는 손해 액수를 증명하지 않아도 손해배상 예정액만큼 뭐 할 수 있어?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지금 확정되어 있는 거야, 안 되어 있는 거야? 확정이 되어 있는 거죠. 자, 확정과 불확정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해됐지, 얘들아? 자, 내가 손해를 봤는데 이미 그 전에 계약할 때 이거 계약 파기되면 손해배상금으로 얼마 주세요 라고 결정이 돼 있어. 그럼 이거 확정이야, 불확정이야? 확정이지. 내 말 이해돼? 그럼 그만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얘기야. 이때 손해액수가 얼마로 증명되든 손해배상 예정액보다 더 받을 수는 없겠죠. 여기까지 이해됐지? 한편 위약금이 위약벌임이 증명되면, 자, 지금부터 잘 읽습니다. 위약벌임이다. 이번엔 위약벌임이 증명되면 채권자는 위약벌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당연히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손해배상 예정액과는 달리 나왔다. 손해배상 예정액과는 달리 나왔다, 얘들아. 손해배상 예정액과는 달리 나왔다, 얘들아. 법원이 감액할 수 없다. 엄청 중요한 거지. 물어보자. 얘는 그럼 확정이라는 얘기야, 불확정이라는 얘기야? 불확정이라는 거야. 감액 못해. 그럼 얘들아, 이 말은 얘는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감액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손해배상 예정액이 100원이었어. 그래도 감액할 수 있어, 없어? 있는 거야. 이거는 원래 100원이었어. 그럼 이건 원래 무조건 얼마 받아야 돼? 무조건 100원 받아야 되는 거야. 이해됐나요? 이건 감액이 되는데 이건 감액이 안 된다. 이 말을 한 문장에 써버린 거예요. 뭐라고? 감액할 수 없다. 뭐가 얘들아? 손해배상 예정액과는 달리 법원이 감액할 수 없다. 위약벌은 확정이다. 왜? 위약벌 틀렸어? 응? 아까 틀렸어? 응. 그러니까 하여튼 틀렸나 봐. 자, 하여튼 됐어? 얘들아, 여기까지 됐지? 자, 그럼 얘들아 계속 같은 말 뭐 되고 있는 거야? 반복되고 있는 거야. 자, 계속 읽을게요. 이때 채권자는 손해액수를 증명하면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자, 불확정 개념은 또 나왔다. 불확정 개념은, 그지? 이제 왜 불확정이 계속 나오는지 알겠지?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불확정이. 이건 어디에서도 사용된다? 행정, 법령에서도 사용된다. 선생님 보자. 이제부터 안 읽어도 될 것 같지? 왜? 쌤 봐봐. 그럼 행정, 법령조차도 감액할 수 있다는 얘기겠지. 이해됩니까? 왜? 불확정적이니까. 읽어볼게요. 행정, 법령은 행정청이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 행하는 법의 집행인 행정작용인데 법령상 요건이 충족되면 요건 그 효과로서 반드시 해야 하는 특정 내용의 행정작용은 뭐라고 한다? 기속행위라고 한다. 쌤 봐. 기속행위 다른 말로 바꿔. 칠판 봐 빨리. 기속행위 다른 말로 바꿔. 반드시 해야 한대잖아. 뭐야? 확정이라고. 확정. 아줌마 아저씨들. 이해돼요? 그럼 기속행위는 확정이야. 반면 법령상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그 효과인 행정작용의 구체적인 내용을
고를 수 있는 재량 행정청이 주어졌을 때 이러한 재량 방문에 올라온다. 재량 행사 크게 얘기하면서 껴야 되겠다. 행정작용은 무슨 행위다? 재량행위다. 운서 좋아하는 거 봐. 뭘 나가? 안 꼈어. 안 꼈다고. 안 꼈어. 저쪽으로 가는 순간 낀 거야. 알겠지? 피하는 거거든. 은교 옆에서 하다가 일로 올까? 그럼 컨정에 낀 거야. 자, 어디까지 했어? 말 시키지 말란 말이야. 똥꼬에 힘 잔뜩 주고 있단 말이야. 말 시키지 말란 말이야. 똥꼬에 힘 빠지는 순간 지금 큰일 난단 말이야. 테러 일어난단 말이야. 뭘 나가 이 새끼야. 선생님 보고 수업 나가보라는 게 어딨어. 자, 어디까지 읽었어? 재량. 그럼 재량행위는 얘들아 확정이야 불확정이야? 불확정이지. 이제 시우야 알겠어? 단어 만어 몇 개 안 돼. 몇 개 안 되지? 그지? 예성아 이제 화가 좀 덜 나? 우리 예성이 금요일에 와서 화 많이 내고 갔어 선생님한테. 씨발 너무 어려워요. 자 이제 지금부터 잘하는 사람이 없어.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자 계속 볼게. 재량행위다. 단과 수업을 하면 학생들 수가 많잖아. 한 200~300명 되면은 앞에 있는 애들이 막 여기 앞에 앉아 있는다고. 쫙 뒤에 있으니까 한 명이라도 더 받아야 되나 하고는. 요 앞에 앉아 있으면 부담스럽긴 해 나도. 근데 방구 낄 때가 있어 없어? 있거든. 있는데 이게 수업 시간에 방구 끼면 그거 폐강이야. 300명이 막 집단으로 나가버린단 말이야. 그럼 그거를 모면해야 되지. 방법이 있어. 뭐냐면 이게 칠판을 치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여기 봐봐. 그때 같이 끼는 거야. 뽕뽕뽕뽕뽕뽕뽕 이렇게 끼는 거야. 이렇게. 근데 타이밍을 잘못 맞추면 좆되는 거야. 뽕뽕 좆되는 거야. 이거는 폐강이야. 그래서 훈련을 많이 해야 돼. 혼자서 막 칠판 치면서 이거 한다고. 야 봐봐 집중해. 이 새끼들 집중 안 해. 이거 딱 한 다음에 꼈지? 안 했어. 여우 같은 년. 하여튼 그게 한 거야. 그리고 나서 잘 들어. 두 번째가 중요한. 그리고 여기 서 있으면 안 돼요. 이리로 가야 돼 이렇게. 이리로 가면서 이쪽 애들하고 막 얘기를 해. 그러면 좀 있다가 지들끼리 싸워. 저기 앞에 있는 이쪽 애들이 씨발 누구야? 막 지들끼리 막 싸워. 그럼 나는 이제 속으로 웃으면서 나다 이 새끼야. 지들끼리 막 서로 막 목살 닿고 막 그런다니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그랬다가 이제 싸움이 좀 진정되거나 냄새가 사라진 것 같으면 다시 오는 거야. 와서 다시 하는 거지. 해결됐고요. 자, 그다음 보자. 아니 문제가 선생님이 싫어 그랬는데 문제가 해결됐어요. 어디까지 읽었어요? 재량행위라고 해. 재량행위. 고맙다 재량행위야. 자 우리 윤채 때문에 살았어요. 선생님이 고마워. 우리 윤채가 조는 바람에 잠 좀 깨워주려고 칠판 몇 번 두들겼는데 그동안 모든 게 해결됐어요. 자 봅시다. 법령에서 농담이야. 선생님 진짜 꼈겠어. 안 꼈어. 집에 너 모함하지 마. 사람 모함하는 거 아니야. 지가 껴놓고 지금 걸릴까봐. 자 봐봐. 다 방구 끼잖아. 방구 끼는데 그냥 서로 모르는 척하고 다니는 거 아니야. 어디까지 꼈어? 꼈다. 어디까지 읽었어? 재량행위다. 자 법령에서 불확정 개념이 사용하면 이해근간 행정작용. 오늘 수업 들었는데 또 집에 가서 뭐 배웠냐 그러면 방구 끼는 거 배웠다 그러면 큰일 나. 행정작용은 대개 무슨 행위다? 재량행위다. 다시 말하면 얘들아 확정이다 불확정이다? 불확정이란 말이야. 얘들아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 예를 들면 교통중경 아저씨가 티코 타는 사람하고 외제차 타는 사람을 잡았어. 둘 다 신호단속으로 위반을 한 거야. 근데 티코 타는 사람이 이렇게 창문 내리고 이렇게 불쌍한 척하면 5만 원짜리 끊을 때다가 얼마짜리를 끊어줘? 한 10,000원짜리를 끊잖아. 이렇게 좀 조심해서 다녀요. 그리고 10,000원짜리를 끊잖아. 근데 막 벤츠 타는 사람이 신호 위반은 어때? 가차 없잖아. 그건 5만 원짜리 5만 원짜리 딱 끊잖아. 그런 거야. 선생님이 결혼하기 전에 처음에 타고 다녔던 차가 티코였어. 티코. 근데 티코는 남자애들 6명이 훔칠 수 있는 차예요. 몰랐지? 6명이 듭니다. 들어요. 그래서 내가
재수반 수업을 갔는데 애새끼들이 와서 놀리는 거야. 선생님 교무실에 선생님 없어졌어요 막 놀리는 거예요. 야 이 새끼 어디 없어지겠지. 진짜 없는 거야. 진짜 없는 거야. 깜짝 놀라. 어디 갔어? 이 새끼 6명이서 들어갔고 저 뒤쪽에다 옮겨놓은 거야. 깜짝 놀랐다니까. 막 그런 새끼들도 있고 또라이 새끼들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재수를 하는 거야. 어떻게든 재미를 찾는 거야. 걔네들은 삶이 너무 팍팍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든 재미를 찾아야 되거든. 그런 애들도 있단다 얘들아. 갑자기 생각이 난다. 티코는 대한민국 최초, 어떻게 전 세계 최초인 것 같아. 내가 볼 땐 테슬라보다 인공지능을 훨씬 빨리 장착한 차거든, 티코가. 티코는 고속도로에서 100km 이상을 달리면 그 위험감지 센서가 작동을 해서 차 자체가 흔들려요. 그래서 더 밟으면 죽는다는 걸 알려줘. 차가 막 덜덜덜덜덜 흔들려 막. 그래서 100km 이상 안 달리는 게 티코란 말이야. 응? 그걸 막 재수반 친구 애들이 놀린다고 막 그런다고. 선생님 차 오늘 집에 못 가요. 그래서 왜? 선생님 타이어에다 껌 붙여놨어요. 막 이러라고. 타이어에다 껌 붙여놓으면 내 차가 안 움직이냐? 그랬다고. 옛날에 그랬던 적이 있었어. 어디까지 했어? 재량행위 됐지 얘들아? 그래서 이제 순경이 이제 끊는다고. 자, 행정청은 재량 행사할 기준을 명확히 정할 수 있는데 이 기준을 재량 뭐라고 한다? 준칙이라고 하는데 재량 준칙은 법령이 아니므로 재량 준칙은 재량을 행사하지 않아도 근거 법령 위반은 아니라고. 이해되지? 그러니까 재량을 행사하지 않아도 돼. 다만 나왔다. 별표지. 맞아? 다만은 무조건 나오는 거야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외잖아 예외. 특정 요건하에 재량 준칙대로 특정한 내용이 적법한 행정작용이 뭐 되는 거야? 반복되는 거야 반복. 이해되지? 예를 들면은 쓰레기를 버리면 5만 원을 원래 받아야 되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좀 불쌍해가지고 10,000원을 받은 거야. 그럼 그 다음 사람도 또 10,000원을 받은 거야. 그 다음 사람도 10,000원을 받은 거야. 예를 들어 범칙금을. 그러면 계속 관행상 얼마를 받은 게 돼버려? 10,000원을 받았지. 그럼 그냥 10,000원으로 굳힌다는 얘기야 이게.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돼 있어? 관행이 생긴 후에는 같은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청은 동일한 내용의 행정작용을 해야 한다. 이해됐죠 여러분? 자, 이게 바로 뭐다? 평등의 원칙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예외적인 거 하나 알아놓으면 좋겠다. 그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무조건 시험 문제가 내는 이유가 뭐야? 같은 말이 반복되는 거야? 플러스 알파야. 플러스 알파지. 그러니까 내기가 얼마나 좋니? 쌤 말 이해돼? 40분에 끝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리니까 말이 점점 빨라지네. 자, 여기까지 됐어. 머릿속에 두 지문은 해줘야지 라는 생각이 많아서 그래. 자,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럼 쌤 봐봐. 정리해보자. 법령은 무엇과 뭘로 나뉘어? 요건과 효과로 나뉘어. 윤서야, 뭐 하고 있었어? 감동 먹은 거야? 자, 요건과 뭐로 나뉘어? 효과로 나뉘는데 이게 확정적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어? 불확정적일 수도 있다. 맞지 얘들아? 그럼 요건 뭐다? 불확정. 요건 뭐야? 요건 확정. 미안. 요건 뭐야? 불확정이다. 됐죠 여러분? 행정도 마찬가지다. 자, 그럼 문제 풀어볼게. 정보가 절대 많은 게 아니라고. 오른쪽 갑니다. 기억입니다. 기억이 뭡니까? 재량. 맞죠 여러분? 그래서 5번이 답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기억 밑에 다만 가지고 낸 거죠. 기억 밑에 다만 가지고 낸 거 아니에요. 재량규칙이 특정 요건에 전혀 선례가 없으면 행정청은 동일한 요건이 충족되어도 행정작용할 때 실행규칙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 맞습니까 여러분? 네, 정답 5번이고요. 그 다음 11번 풀어봅시다. 갑은 을에게 물건을 팔고 그 대가로 100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매매가 했습니다. 계약을 위반했네요. 을은 80의 손해를 입었다. 이와 관련해 세 가지 상황이 있다고 쳐봅시다. 1번, 갑과 을 사이에 위약금 약정이 없었어. 맞니 얘들아? 그럼 위약금 약정이 없었으면 누가 증명해야 돼? 그렇지. 갑이 증명을 해야 되지. 내가 손해를 얼마를 봤다는 걸 증명해야 되는 거야. 맞습니까? 을이. 미안해, 을이. 두 번째, 갑이 을에게 위약금 100원을 약정을 했어. 그럼 난 얼만큼 돌려받을 수 있어? 100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거지. 위약금의 성격이 무엇인지는 증명되지 못했어? 그럼 물어보자. 만약 위약금의 성격이 손해배상 예정액이라면, 맞지 얘들아? 얘는 뭐 할 수 있어? 감액받을 수 있겠지. 하지만 얘라면 그대로 다 줘야 되겠지. 이거 내려고 하는 거야 지금. 자, 계속 갑니다. 갑이 을에게 위약금 100원을 약정했고요. 위약금 성격이 위약벌입니다. 그럼 무조건 얼마 줘야 되죠? 100 줘야죠. 자, 그러면 1번부터 갑니다.
가에서 을의 손해가 얼마인지 증명하지 못한다면 갑이 을에게 80을 지급해야 하고 법원이 감액할 수 없다. 아니요. 증명해야 된다니까요. 이해됩니까 여러분? 2번 나에서 을이 손해가 80임을 증명한다면 갑이 을에게 100을 지급해야 하고 법원이 뭐 할 수 있다? 감액할 수 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감액할 수 있죠. 이해됩니까? 왜죠 여러분? 나는 얼마로 약정했죠? 100으로 약정했잖아요. 이해됩니까? 하지만 뭐죠? 손해배상액이니까. 맞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감액 가능합니다. 3번 나에서 을의 손해가 얼마인지 증명하지 못한 경우 갑이 을에게 100을 지급해야 하고. 맞죠 여러분? 여기까지 맞죠? 맞습니까? 법원은 감액할 수 있죠. 그죠? 네. 5번 다해서 을의 손해가 80이 증명된 경우 갑이 을에게 180을 지급해야 하고. 왜 그럴까요? 선생님 봅시다 여러분. 뭐가요? 을이 손해가 80을 증명했죠. 근데 여러분 위약금 약정이 얼마였습니까? 100이었죠. 근데 그 100이 무슨 벌이었습니까? 위약벌이었잖아요. 그럼 선생님 봅시다. 요거 100 받고 여기서 얼마 더 받는 거예요? 80 더 받는 거죠. 2번 받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180을 지급해야 하고 법원은 감액할 수 있죠. 있죠. 아, 없죠. 미안. 없죠. 미안. 자, 그다음 다해서 을의 손해가 무엇인지 증명되지 못한 경우 갑이 을에게 여러분 얼마가 약정된 경우이겠죠? 100이었죠. 그러니까 80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얼마 지급해야 되죠? 100을 지급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네. 자, 12번 문제는 어휘 문제니까요. 정답은 5번 참고로 보시고요.